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단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나, 그러니까 자바나 파이썬, C++ 어떤 언어를 배우시나 항상 가장 앞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당장은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너무 힘을 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초반에는 필요 없다고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초반에 배우시면서 이 부분에 너무 많이 힘을 빼서 프로그램이 되게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컴퓨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비트랑 바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트, 바이트 이게 뭔지 오늘은 배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컴퓨터는요, 사실 진공관이라고 생긴 애를요, 불을 켜고 끔으로써 데이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공관은 전구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단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컴퓨터에서 구현한 단위가 바로 비트가 됩니다. 이 비트는요, 스위치를 끈 상태를 0, 스위치를 켠 상태를 1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의 값은 0이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0 아니면 1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가 두 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둘 다 불이 꺼진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켜진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켜진 상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이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트가 세 개라면요. 모두 다 꺼진 상태, 그리고 하나만 켜진 상태, 그리고 두 개가 켜진 상태, 그리고 모두 다 켜진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요.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비트 한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2개라는 건 결국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의 비트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n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의 n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컴퓨터는요. 0과 1의 조합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결국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치 데이터, 그러니까 수의 범위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부호가 없는 상태의 수를 표현할 때 0부터 7까지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니까 가중치를 처음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중치는 2의 0승은 모든 수의 0은 1이니까 1이 되고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요. 다음은 당연히 2의 3승이니까 8, 16, 32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이랬을 때 가중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비트가 0이었을 때는 당연히 0이죠. 그런데 1의 가중치가 1이라면 1, 2의 가중치가 2라면 2, 여기 두 개가 1이라면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두 다 1인 상태, 그러니까 모두 다 불이 켜진 상태는 7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비트, 그러니까 3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8가지다 라고 했는데 그 8가지라는 건 결국은 뭐를 말해요?
0부터 7까지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8개의 비트가 모였을 때 우리는 바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이트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바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8개의 비트가 모여서 우리가 바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럼 8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2의 8승계죠. 즉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0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양의 정수만 표현했을 때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8비트의 정보입니다. 그럼 가중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에서 2의 7승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얘네들이 모두 다 1이 되면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16, 84, 2를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255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모두 다 0이었을 때 0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수의 범위는 뭐를 표현한 걸까요? 이 이진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31을 표현한 이진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의 정수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비트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정수를 표현을 하려면 무조건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부호 비트가 하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부호 비트를 우리는 MSB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비트, Most Significant Bit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줄여서 MSB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라는 거죠. 이때요, 요 MSB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음수까지 표현하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고, 양의 정수만 표현했을 때는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 만약에 MSB만 바꿔서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수는 0으로만 쓰고 음수는 1로만 써서 우리가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표현하게 됐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를 표현을 하게 되면 MSB는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과 4의 가중치를 줘서 5를 만들면 얘는 플러스 5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를 표현할 때 MSB만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1, 101로 마이너스 5를 표현하면 얘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5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5와 마이너스 5를 더했을 때 합은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진수 두 개를 더했을 때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한번 더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0 되면서 1 캐리 돼서 1 되고, 1 더하기 1은 0 되면서 1 캐리 돼서 1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값은 이렇게 되면 0이 아니죠. 즉 우리가 MSB만 바꿔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음의 정수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음의 정수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바로 이해보수법이라는 애로 음의 정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보수법은요, 1의 보수로 바꿔서 플러스 1을 하면 이해보수법이 되는데요. 자, 플러스 5를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5로 바꾸는 방법은요, 일단 1은 0으로, 0은 1로 바꿉니다. 자, 이게 바로 1의 보수예요. 1의 보수는 더해서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둘의 합이 1이 만들게 되려면 치환하면 되죠.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1의 보수로 바꾼 값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이게 2의 보수로 변환한 값이거든요. 그러면 2의 보수로 변환해야지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5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말로 마이너스 5인지 확인해 보려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더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1 더하기 1, 0 되면서 1 캐리, 0 되면서 1 캐리 1 하면 어떠세요? 다 이렇게
1 캐리된 거 오버플로우니까 버리고 결국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음의 정수를 표현하게 될 때 내부적으로 뭐를 표현한다? 2의 보수 표현법으로 1의 보수로 바꿔서 플러스 1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진수를 보고 10진수로 몇인지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일단은 MSB를 딱 봐보시는 거예요. MSB를 딱 봤더니 MSB가 1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중치를 0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1의 보수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1은 0, 0으로 1은 줬기 때문에 가중치를 0에다 주고 계산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4 하니까 여기 가중치 값 4죠.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2의 보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1의 보수에다 플러스 뭐를 했죠? 1을 했죠. 그럼 가중치에다가 플러스 1한 값이 이게 바로 뭐예요? 10진수로 변환한 값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MSB가 뭐예요? 1입니다. 음의 정수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0의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15거든요. 15에다가 플러스 1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의 정수 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이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로 바꿨기 때문에 0의 가중치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10진수로 몇인지 빠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MSB가 뭐예요? 0이죠. MSB가 0이면 1의 가중치를 주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32, 64 다 더하면 127이죠. 그런데 그냥 플러스죠. 그럼 얘는 플러스 1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이네요. 1이면 일단 마이너스 보호 붙인다고요. 그쵸? 그리고 0의 가중치를 줬더니 127이죠. 127에다 플러스 1 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128이 되는 거죠. 그럼 0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0일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됩니다. 그러면 8비트가요. 만약에 음의 정수까지 표현을 한다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양은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의 정수 표현이 하나 더 크죠? 그 이유는 뭘까요? 2의 보수법으로 음의 정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7. 만약에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얘는 65,53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음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왜요? 얘가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바로 2의 보수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은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거기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